면접의 종류와 목적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의 종류는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요. 서류 기반 면접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는 것이 있고, 상황 제시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인적성 면접,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처음 들으시는 말 있어요? 여기 이 면접 중에서 이렇게, 자, 면접이 저렇게 네 가지 종류나 있는 거를 몰랐다. 자, 다시 상기시켜 드릴게요. 처음 들으시는 거는 5라는 숫자나 5라고 해주시면 되고, 한글로 5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 그럼 우리 뭐 하죠? 이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벤이라는 그 형태로, 이렇게 하시면 다 이해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제가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네 가지에 있는데, 서류 기반 면접이라는 것 자체는, 주로 뭐를 다루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서류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확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잠재력을 측정하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서류 기반 면접은 이 서류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때때로는 잠재력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시문 기반은 학과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학과 관련된 문제를 낸다. 그럼 수학적 지식, 저 학과 지식이라는 거는 교과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학과 지식입니다. 대학의 학과 지식이 아니라 고등학교 학과 지식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상황 면접, 그러니까 상황을 제시하고 면접을 보는 게 있는데, 상황 면접은 논리력이나 통찰력을 보는 거예요. 저때 통찰력이 어떤 건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논리력을 확인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리력과 통찰력을 확인하는 거다. 그리고 인적성 면접은 관심과 적합성을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저거를 쓰기까지 오늘 가장 긴 시간이 걸렸어요. 오늘 PT를 만드는 거에 가장 긴 시간을 투자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같이 형식을 맞춰가지고 각각을 이렇게 나타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네 가지를 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저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걸까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면접은 어떤 게 될까요? 저기 있는 저 네 가지 중에서, 저 네 가지 있잖아요?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서류 기반 면접을 맨 마지막에 합니다. 가장 많은 분이 관심 있자. 그쵸?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분이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걸 좀 아는 차원에서 맨 마지막에 이러면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걸 할 겁니다. 이게 좀 편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이렇게 이런 거다라는 거를 알고 아이가 이제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우리가 면접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면서 주요한 내가 좀 기억을 해도 될 것들을 이렇게 기억을 탁탁탁탁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네 가지 중에서 MMI 상황 면접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쵸. 슈퍼스타는 마지막에 나오죠. 자, 상황 면접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상황 면접이라는 거는
예, 이제 이 네 가지에서 서류 기반 면접은 학생부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부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시문 기반은 기출 연습을 통해서 일정 수준 정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되셨죠? 예. 그러니까 서류 기반 면접은 학생부를 분석을 하고 학생부를 인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대비법이고, 제시문 기반 면접은 기출 연습을 통해서 뭔가 얻어지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 면접은 MMI는 논리적 근거를 도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논리적 근거를 도출하는 거. 그러니까 논리적 근거를 도출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것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까지를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인적성 면접은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인적성 면접은 사범대나 또는 이제 의학계열 일부에서 인적성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학계열에서 MMI를 보기도 하지만 의학계열에서 인적성 면접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 들으셨어요. 네, 잠깐 다녀와도 되고 나가셔도 됩니다. 이제 다 들으셨어요, 다. 그러니까 서류 기반 면접은 학생부 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학생부를 중심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시문 기반 면접은 우선은 기출 연습을 통해서 나만의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출 연습을 계속함으로써 갖게 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상황 면접은 논리적 근거라는 것 중심으로 논리적 근거를 도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인적성 면접은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게 한림대의 2024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탕후루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최근 소화당뇨와 과한설탕의 섭취가 뭐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국정감사의 그 대표가 회사 대표가 국정감사에 소환이 됐다. 이런 내용을 준 거예요. 이런 내용을 줬는데 이게 일종의 MMI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림대 같은 경우 MMI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MMI인데 여기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거를 딱 요 첫 번째 걸 딱 들으시면은 오늘 뭔가 좀 도움이 되겠는데? 요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이걸 탕후루와 소화당뇨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게 MMI라면 제가 분명히 아까 통찰력이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MMI라는 것 자체는 탕후루와 소화당뇨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를 필요로 합니다. 높은 단계라는 게 막 수준이 높다기보다는 그 상위 단계, 즉 추상화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의학적 관계, 이 판단에 따르는 사회적 파장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당뇨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소화당뇨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의학적 판단 자체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켜서 탕후루 대사의 대표가 국감에 불려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너는 의사로서 어떠한 판단을 할 거냐, 그리고 너의 판단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 라는 식의 질문이 뒤에 꼬리를 물고 나올 수 있는 게 MM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때요? 되셨나요? 좀 무슨 얘기인지,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상황을 던져줬어요. 개별적인 상황을 던져줬지만, 그 개별적인 상황을 통찰을 통해서, 이게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판단해야 되고, 그것에 맞추어서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그 대답의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어가는 형태가 되면 됩니다. 뒤에 나올 내용들이 되게 궁금해지죠? 예.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멋지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구체적인 상황을 추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제시 면접은 상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상황은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추상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병원에 노환자가 있는데 이 노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들이는 비용이 너무 커서 병원을 그만 다니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던져줬어요. 이게 실제 기출문제거든요. 이런 질문을 던져줬어요. 근데 이게 그 노환자가 얼만큼 가난한지 뭐 그런 거 다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건 뭐의 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냐면 안락사의 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안락사의 문제와 연결시키면서 그 생명윤리라는 것으로서 추상화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물어보는 것을 MM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 상황을 추상하는 능력과 함께 자신의 논리적 근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되시죠? 그래서 자신의 논리적 근거가 그러니까 내가 안락사를 찬성한다거나 안락사에 반대한다라고 해서 붙거나 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찬성을 하는데 그 찬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가 핵심인 거죠.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에 붙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유를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을 하는 것이 MMI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MMI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이들한테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던져줬을 때 그 구체적인 상황을 추상화시키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자꾸 그렇게 추상화시키려고 자꾸 애를 쓰게 유도를 자꾸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자꾸 자주자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능 보기 전까지는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능을 보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연결을 시켜서 아이가 저런 부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물론 이제 이게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되면 그 논리와 반하게 되는 질문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던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친구의 논리가 일관성을 띠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뭐 이런 걸 판단을 이제 하게 되는 구조가 있어요.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쨌거나 자꾸만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큰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정두현 쌤이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정두현 쌤이 강남 하이퍼 학원 보던에 가시면 심층 면접 캠프 설명회가 내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고 예약하셔도 내일 아마 유튜브 주소가 날아갈 테니까 예약을 좀 해서 내일 것도 좀 들어보세요. 내일 것도. MMI나 이런 쪽도 설명을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정두현쌤 설명에는 아무래도 이제 예시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고, 그걸 실제로 어떻게 푸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대비하는 거다라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내일 또 정두현쌤이 또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 그걸 이제 두 번에 반복해서 들으시면, MMI만 반복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것도 다 반복 경험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적성 면접, 사범대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뭐 사범대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들 또 안 드시겠지만, 사범대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인적성 면접을 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인적성 면접은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시사 문제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된 시사 문제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사대에 워낙 많다 보니까, 인적성 면접이 사범대에 많다 보니까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필요해요. 뭐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부분을
당연히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라고 했을 때 찬성을 하면 붙고 반대를 하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명확하게 맞춰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작년 이제 이 성균관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인데요. 성균관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보면 교직적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논의가 있는데 이런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라 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인적성 면접은. 그래서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시사적인 여러 가지 몇 가지의 형태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가시는데 대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인적성 면접에서 중요한 부분은 절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인적성 면접, 특히 적성 면접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여기에 굉장히 적합한 인재라는 거를 다르게 말하면 나는 이걸 꼭 하고 싶어요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친구들도 꼭 붙고 싶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고 다른 면접에서도 절실함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인적성 면접에서는 적성을 보여줘야 되는 문제고 적성을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추상적이고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추상적이고 어려운 적성을 보여준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이 학문을 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성 면접에서 그 절실함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 두시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